안녕하세요. 로드킬 인 더 시어터 쓰고 연출한 구자혜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 자율주행 자동차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요. 그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기준으로 생명체를 감각해서 치지 않을 생명체를 선별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자 분께 들은 대답을 기반으로 이 공연이 시작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동물권에 대한 그 이슈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배우들이랑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동물권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되 한 존재가 한 존재의 고통에 어느 정도로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기저에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공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행복한 존재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누군가의 고통이나 특히 사회적 참사의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무대 위에서 다뤄오면서 소위 말하는 예술 행위가 어디까지 당사자들의 고통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었고, 그래서 과연 로드킬, 누군가의 죽음이 무대 위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그 당사자의 고통이 객석에 어디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인 더 시어터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선 명동예술극장이라는 극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고요. 이 극장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빈 무대에는 그 국립극단의 기조인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저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 제가 기본적으로 빈 무대를 지향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대를 비우는 방식을 택했는데 다리막을 뜯어내서 이 극장 자체가 말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무대 디자이너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컨셉은 이 극장이 디자인되는 개념, 그 무대 위에 벤치를 놓은 것은 배우들이 다리가 아플까 봐서입니다. 미장센을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네.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인간이 어느 정도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인간으로서의 논리가 담겨져 있는 언어를 구사해서 고통받고 있는 동물을 어느 정도까지 대상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못된 장면들이 사실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이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인간이 동물을 정말 마음속 기저에서 깊은 곳에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킬 인 더 시어터에서 수어 통역을 맡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름은 최황순입니다. 소속은 공인수어통번역 자람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배려프리는 그냥 단순하죠. 열심히 만들고 준비해 주신 그 작품을 본인의 성향이 안 맞아서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향유하고 싶을 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배려풀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수어가 필요한 농인들이 전체적인 극의 내용을 원활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모든 통역이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가예요. 특히 로드킬 인 더 시어터에서 저희 수어 통역에서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은 연출이 숨기고 싶은 부분, 그다음 배우들이 나타내고 싶은 부분, 그리고 그 내용 자체에서 잘 이해가 될수록 번역될 수 있는 부분, 그것들이 연출의 의도와 잘 맞도록, 또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 연기 의도와 목적이나 이런 거에 잘 부합하도록 어휘를 선정하고 공간을 선정하는 데 좀 주력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 역을 맡은 전박찬입니다. 이 공연에서 등장하는 동물들의 죽음은 재현되지 않는데요. 지난주에 친구 한 5마리가 죽은, 그리고 어부라는 직업이 있는 이 삐는 어떤 존재일까요? 대사에 있는 것처럼 과연 이 삐는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혹은 가야 할까요? 이 공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카 역할을 맡은 배우 성수연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 라이카는 1957년에 소련의 우주 실험 일환으로 스푸트니크 2호에 실려서 우주로 보내졌던 최초의 우주 비행견이라고 불리우는 개입니다. 구자의 작가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발화하는 라이카를 쓰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직접 여러 예술 장르들의 발화 방법들을 좀 차용해서 본인이 그것을 실제로 운용하며 말하는 라이카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역할을 맡았을 때는 배역에 따라서 조금 나 자신과 그 배역의 거리에 따라서 쉽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도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감정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동물은 동물의 언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동물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인간 배역을 맡아서 연기할 때 쓰던 방법들을 쓰기가 어려웠어요. 뭘 써도 그건 가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개의 심정을 아무리 상상하려고 노력해도 생각 자체를 사실 인간의 언어로 할 수밖에 없고 일종의 라이카로서 그리고 배우인 저 자신으로서의 수행들을 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 수행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도에서 조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이트테일 역을 맡은 문예주라고 합니다. 화이트테일은요, 5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13번이나 비둘기 경주에서 1등을 한 아주 성적이 좋고 훈련이 잘 된 정말 멋진 비둘기인데요. 인간의 유흥과 오락에 희생되는 모든 비둘기를 대표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비둘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둘기 경주를 하는 비둘기 중에 한 마리고요. 대상아를 피하기 위해서 극속의 비둘기가 인간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으로 그 화려함을 무대에서 펼치는 전략으로 운용했습니다. DJ 역은 우리 작품에서 2명인데요. 옆에 앉아있는 박경구 배우님과 제가 DJ를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경구 배우님이 DJ 역에서는 죽음을 향해 가는 고라니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그 로드킬의 상황으로 차를 출발시키는 DJ라면 저는 그 둘이 충돌하게 만드는 온갖 장애물을 물리치고 충돌하게 하는 DJ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풍경을 관객이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이끄는 DJ인데요. 이 DJ가 이 로드킬을 보고 관객 여러분은 누구의 삶이 먼저 멈추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DJ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문예주 배우님과 같이 DJ 역을 같이 맡았습니다. 리딩 캐릭터로서 헤테로섹슈얼 정상 가족이 공연 속에서 겪는 사건을 통해 느끼는 삶의 허물을 꿰뚫고 있고 그 사건을 진행시키는 역할입니다. 저희는 셋 다 비둘기 삼형제예요. 사실 대사에도 드러나지만 여기 첫째고 막내고 제가 둘째입니다. 저희는 작은 집에 형제만 모여 살고 있는 밤마다 우는 그런 불우한 환경의 비둘기들이고 엄마 비둘기, 아빠 비둘기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날 아마 돌아가신 걸로 추정이 되고 그날 이후로 맨날 울고 있어요. 자면서. 서로 자면서 우는 게 미안해서 우는 걸 숨기면서 우는데 서로 다 듣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되게 미안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슬퍼하고 울고 있고 슬픈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관객분들이 웃으세요. 그런 아이러니가 공연의 가장 아이러니의 방점을 찍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슬퍼 우는 비둘기, 인간도 아니고 비둘기들이 슬퍼 우는 장면을 보고 관객분들이 웃으셨을 때 나중에 본인들의 그 웃음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희도 되게 궁금합니다. 고라니 역할을 맡은 배구람입니다. 17분 후에 자동차에 치이는 고라니 역할입니다. 수많은 고라니들이 죽고 있고 그것을 대표가 맞나요? 수많은 고라니를 대표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벨카와 스트레일카
그리고 뷰 광고, 그리고 고라니 앞부분, 그리고 우는 비둘기, 그리고 중간에 이게 손으로 잠깐 나오는 장면도 있는데요. 네, 여러 장면에서 여러 역할을. 영화 감독. 영화 감독 거장. 제가 이름을 거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영화 감독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벨카와 스트렐카 역할을 제가 소개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제가 어떤 동물을 이렇게 연기했다라기보다는 그 동물을 제가 배우로서 입장을 가지고 어떤 발화를 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벨카와 스트렐카가 어떤 그런 사실적인 인물이 있고, 저는 대상화되었던 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발화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자연 연출님하고 몇 년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 아직 대변되지 않고 권리가 없는 존재들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이라든가 이렇게 언어가 없고 발화되지 않은 입장에 있는 곳에 언어를 계속 나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런 걸로 계속 관객들을 만나고 있고, 관객분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고 이해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와서 그 말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무대에서 객석과 호흡하는 게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극 중에서 잠시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어떠한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서 기나긴 고속도로를 밤을 새서 달려가는 가족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인생에 단 한 번뿐일 풍경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나는 가족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드킬 인 더 시어터라는 긴 시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북미 메세 외 여러 역할들을 맡았고요. 그 여러 역할들 중에는 이제 뭐 고란이나 또 부모 이 이런 역할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개 외 역할을 맡았고요. 극중국 안에서 첫 가족 여행을 떠나는 그 여행에 처음으로 동참하게 되는 개, 그리고 고라니 충돌을 수행하기 위해 달려가는 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 학교에 맡겨지게 돼요. 그러다가도 극적으로 탈출해서 그 순간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보러 오세요. 궁금해. 저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가족극 안에서는 인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는 새가 바라본 인간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거창하지만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영상으로 연극을 보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조금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최대한 저희가 극장에 오셔서 객석에서 느끼실 수 있을 감각을 스크린 너머로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비록 극장에서 보시는 건 아니어도 현장감을 같이 잘 상상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즐겁게 라는 말이 어울릴 공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무대 위에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잘 고민을 함께 좀 나눠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정말로 생각하고 있고요. 함께 해주셨으면, 같이 호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극 로드킬 인 더 시어터 많이 오세요.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발화 방식도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연극에서는 배우분들의 발화 방식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고 꼭 그렇게 했어야 됐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
배우분들의 해석과 사유에 기반한 발화의 방식이 고안된 것이니 그게 영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전